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한창 진행 중이던 어느 날, 버스 기사님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통화 중이던 승객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했습니다. 당연한 말을 했을 뿐인데 버스 기사님은 그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찻길 한복판, 할머니의 수레에서 폐지가 쏟아졌습니다. 어찌할 줄 모르는 할머니 곁에 두 명의 남성이 나타나 폐지를 함께 주워주고 다시 쏟아지지 않게 수레를 단단히 묶어주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책 배려의 저자 한상봉님은 서울경제신문과 이데일리 등 취재기자로 지내며 다양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 타인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배운 점들을 토대로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책의 주인공 위는 회사에서 여러 사람을 겪으며 그동안 냉소적이던 자신을 돌아보고 배려를 통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배우게 됩니다. 저자는 책 속에서 배려는 선택이 아닌 공존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너와 내가 함께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배려하며 살아야 할까요? 첫째, 스스로에게 솔직한 배려는 행복을 가져온다. 책의 주인공 위는 차장으로 승진이 되지만 해케묵은 프로젝트 1팀으로 발령이 나서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그때 11층의 인도자라 불리는 고문을 만나게 되고 인도자는 위를 이끌어 회사 내 고객지원센터를 보게 합니다. 그 안에서는 고객과 웃으며 통화하는 직원과 어쩔 수 없이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인도자는 웃으며 통화하는 직원처럼 자신의 일을 한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고객과 회사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과를 얻게 될 거라 조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높고 귀하게 평가하며 세상은 항상 그보다 낮은 일을 맡긴다고 생각해서 불평합니다. 남 탓을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을 덮고 허상을 좇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언제나 선택의 순간은 있었고 그 선택은 본인 스스로 한 것이며 본인의 선택으로 인한 지금의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부족한 부분이나 지원받지 못하는 환경에 놓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신의 인생이고 삶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박탈감에 의한 불평불만으로 매일을 살아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인정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노력이 있어야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고 앞으로 더욱 나아질 미래를 그리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한 배려를 통해 불평하는 비평가가 아닌 행복한 창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처한 현실이 어렵다면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게.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인생은 없지. 모든 것은 스스로 선택한 데 따른 결과물이야. 과거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지. 그걸 솔직하게 인정해야 하네. 그게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야.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야. 나는 행복은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하네. 행복은 삶의 과정에서 언제든 찾아낼 수 있는 것이지. 둘째, 상대방의 관점으로 보는 배려는 너와 나를 즐겁게 한다. 주인공 위는 원래 회의 시간에 다른 이들의 발표를 듣고 어떻게든 허점을 찾아내 물어뜯고 본인이 돋보여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1팀에 온 이후로는 의욕이 없어 팀원들의 발언을 듣고만 있었고 듣다 보니 무관심하기만 했던 얘기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들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끝까지 듣고 격려해주면 또 다른 아이디어들이 이어지고 그 생각들을 다듬고 조합하자 재미있는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뛰어다니는 아이를 보고서도 말리지 않는 부모님들을 본 적이 있나요? 배려가 없는 사람들은 상대가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처음엔 사소해 보이던 하나의 행동들이 쌓여 그 사람의 생활이 되고 인생이 됩니다. 어진 마음이라는 뜻의 인이라는 글자는 사람 인의 두 이가 결합된 것입니다. 사람이 둘만 모여도 서로를 위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씨라는 겁니다. 자신을 둘러싼 주변을 돌아보고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원하는 것을 주면 먼저 나 자신이 즐겁고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지하철에서 바르게 앉아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사람이 오는 것을 보면 잠시 잡아두는 것, 운전 중 과하게 끼어들게 하지 않고 질서를 지키는 것, 상대방의 관점으로 보는 배려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사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너와 내가 즐거운 일상이 허락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의미라네.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라. 그건 사람에게 다가서는 첫 번째 예의이기도 해. 진심을 담기 위해서는 자기라는 그릇부터 비워놓아야 하는 거라네.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면 상대방이 얼마나 기뻐하겠어? 또 다른 자기 같은 사람이 옆에 있는데 말이야. 마음이 통하면 함께 어울리는 것이 즐거워지지. 셋째, 통찰력을 지닌 배려는 모두를 성공으로 이끈다.
위는 처음엔 프로젝트 1팀의 팀원들을 무시했지만 프로젝트를 위해 힘을 모으면서 배려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깨닫게 되었고 마침내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1팀을 무산시키려 했던 철혈이라는 최상무를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는데 악한 사람의 잘못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경쟁이 아닌 배려가 세상을 이끌어온 원동력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자는 지금 손해를 보는 입장에 있더라도 아깝게 여기지 말고 배려하라고 합니다. 부등가 교환의 법칙. 서로 같은 가치를 주고받는 등가 교환이 아닌 그 이상을 주는 것. 내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것.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 가치는 고스란히 쌓여서 만족이나 보람 또는 찬사나 존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돈과는 바꿀 수 없는 가치이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충실하게 주다 보면 그 대가가 돌아오는데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물론 성공한 사람 중에는 떳떳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흘러가게 되어 있고 현재 그 사람의 성공이 계속될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악한 모습이 나에게 자기 합리화의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밟고 올라가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닌 배려하기 위해 경쟁하는 세상. 수많은 사소한 배려들이 모여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배려는 한 푼 두 푼 모으다 보면 언젠가 큰 뭉치가 되어 돌아오는 저축과 같습니다. 설령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더라도 한 번뿐인 인생, 눈 감을 때 후회하지 않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나의 관점을 넘어 상대방의 관점, 모두를 아우르는 통찰력을 지닐 때 함께 성공하는 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상봉님의 책 배려는 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계들을 통해 배려하는 삶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책입니다. 등장인물이 있고 대화체로 쓰여 있어 접근하기 쉽고 금세 읽혔는데 그 안에서 주는 울림은 꽤 커다랬습니다. 이 책을 20대 초반에 읽고 사회생활을 한 30대가 되어 다시 읽으니 와닿는 부분이 더 크고 그동안 들었던 관계 속 의문점들이 풀리기도 하고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내 마음대로 사람을,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무기력감 없이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참된 어른이 된다는 것,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아닌 나와 너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밤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길을 걸었다. 그와 마주친 사람이 물었다. 정말 어리석군요. 당신은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등불은 왜 들고 다닙니까? 그가 말했다.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요.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